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축월 기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실하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습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리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여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원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뭐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에 찔러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해주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입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니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축월에 기토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워바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전원토라고 했습니다. 과수원, 정원 또는 텃밭이라든가 문전, 옥답이라든가 아니면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있는 토와 같은 작은 개념의 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토 같은 경우는 왕하면 소토, 소벽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치이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신왕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이라든가 특히나 칠살인, 을목, 묘목 등은 그렇게 용도가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로지 기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와 적당량의 물만 있다라고 하면은 되겠는데, 자,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입니다. 축월은 해자축, 북방수, 겨울이기 때문에 물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것은 해월과 자월이 수가 왕한 것이고요. 축월은 사계월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진술축묘월은 사계월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 축월은 토가 아니라 수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수로 본다라고 하면 제다신약이 되는 것이고, 토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왕사주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수로 봐서 제다신약이 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 자체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사주? 신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무토와 같은 후중한 토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간목은 필요 없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축월에 기토가 태어났는데, 이거는 진월, 술월, 미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라도 무토 겁재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뭘 할 수 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치용해서 치용할 수 있다. 이때는 이 간목으로서 기토를 소토하는 것이 아니라 요 무토를 갖다가 제하는 용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가 당연히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다? 간목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축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치용할 때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지지로 뭐 진술충교가 완전히 너무 토가 많은 경우에는 간목을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예외적인 것 아니면은 뭐다? 병화 개수를 위주로 치용한다. 근데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엄동설한이라고 했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극대륙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기토 또한 땅이 얼어 있다. 동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급선보다 당연히 병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텃밭을 녹이고 그 다음에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땅을 갖다가 해동시켜 줘야지만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죠. 땅은 얼게 되면은 용도가 없습니다. 겨울에 지금은 이제 도심지 사는 사람들은 땅을 밟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에는 거기다 여러 가지 꽃도 심고 곡식도 심어서 우리가 이제 먹을 수가 있지만 겨울에 땅이 얼면은 비닐하우스라든가 온실을 만들지 않는다면 토로소의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로서 땅을 녹여줘야지만 토로소의 역할을 하게 되고, 단 축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자체가 약한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병화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간목 같은 것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지지로 병화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를 얻어야지만 병화가 충분히 힘을 얻어서 땅을 녹이고 그 다음에 조후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수는 필요 없습니까? 수는 뭐 천간, 화가 많은 경우에는 개수 한 점 정도 투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고 화가 약한 경우에는 천간의 개수 임수가 투출하기보다는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 정도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 수도 마찬가지로 화가 없으면 얼어서 용도가 없는 것이고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화가 있어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축월의 기토가 화가 부족하거나 수가 많아서 땅과 물이 얼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전체적인 온기를 얻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경우에는 사주 원국도 중요하지만 이 사주가 어떤 대운의 흐름을 얻어야지 발전할 수 있냐. 사주가 좋아도 대운이 나쁘면 그거는 좋은 사주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축월의 기토 반드시 병화를 얻어야 되고요. 이 병화는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인사오등의 뿌리를 얻거나 간목의 생조를 받아야지만 충분히 해동할 수 있겠다.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많을 경우에는 천간에 투출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화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천간에 투출한 것보다는 지지로 한 점 정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월령은 어떤 월령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일간과 월령을 보고 이제 격국을 보게 되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어떻게 생극 제어를 하고 형충회합을 하고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틀을 보는 것이 바로 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켜야 된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합니다.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사주가 추운지 더운지 또는 건조한지 습한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도 이렇게 사람이 공간과 마찬가지로 한난조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사주의 한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세를 조절시켜주는 용신을 억부용신이라고 꼭 이걸 찾는 법을 억부용신법이라고 하고, 한열을 조절시켜주는 용신을 조후용 신이라고 해서 이걸 찾는 것을 조후용신법이라고 이렇게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원령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기토는 음토가 됩니다. 월지있는 축토 또한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지지로 진술축미토가 있는데, 진토와 술토는 양토, 축토와 미토는 건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음대 음의 관계, 음토가 음토인 기토와 음토인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비견이 되는 것이나 비견격 또는 겁재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는 그냥 일간 기토가 토왕절인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준걸록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일간이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왕사주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개수라고 하는 초기,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중기,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본기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격?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죠. 음토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식신이 되겠습니다. 식신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동절,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가 매우 차갑고 한랑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해자축월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기온이 더 떨어지고 더욱더 추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기토 또한 제일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은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병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서 물론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조후의 의미에서 화를 쓸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의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축월에 이렇게 병화를 쓸 때는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피고, 화가 있다라고 하면 관성으로서 화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연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토, 토왕절인 축월에 진토를 얻었으니까 토가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지에도 다시 축토를 얻었기 때문에 토가 완전 강하죠. 그래서 제가 무토 같은 경우에는 원령을 득하거나 해서 왕할 때는 간목으로서 소토소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기토는 작은 습니와 같기 때문에 굳이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으로서 소토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 토가 왕해지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좋지 못하니 간목으로서 토를 좀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조후하는 용도로는 정화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어떻다?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일간은 왕에서 화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뿌리 있는 화를 좀 더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면 자축합이 되니까 이거는 토왕절로 봐서 이건 자축합토로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기토가 시간에 간목이 있으면 자꾸 서로 뭘 하려고 하죠? 연애하려고 합니다. 서로 기토하고 간목은 서로
정관의 관계이기 때문에 탐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화가 필요한데 이 정화가 간목의 생을 받아서 조우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역시나 정화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자, 토가 많아서 간목으로서 소토도 해야 되고 화를 생해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간목하고 화가 좀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간목도 인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 병화도 요 인에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간목은 토를 제하고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병화 또한 정화 또한 인을 봄으로 인해서 어떤 통근처를 얻었고 그리고 병화로서 능히 주구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단지 화를 얻었기 때문에 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봐서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또 있긴 하지만 묘는 승목이기 때문에 천간에 정화가 묘에 통근할 수 없죠. 물론 간목이 통근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병인시에 비하면 이거는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히려 화도 필요하지만 토항절인 주거를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간목에서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토가 울체되거나 막히지 않는다. 근데 토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화를 얻어 천간에 투출된 병화였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사화를 얻음으로 인해서 정화가 여기 사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충분한 화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금수운으로 가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인시라면 금수운으로 가도 큰 장애는 없지만은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암장된 사중 병화에 뿌릴 든 정화로서는 충분한 조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운은 금순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치더라도 조우가 약하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또 얻었습니다. 경금도 있고요. 뭐 상관에 어떻게 보면 상관 경관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단 정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간목을 극하는 것은 막아는 주고는 있다 하더라도 항상 시시탄탄 상관이 간목을 극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가 있게 되면 수가 정화를 극할 때는 경금이 간목을 이렇게 극하죠. 그래서 화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경금이 투출해서 간목을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오히려 그냥 병인시 정도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화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금수를 얻어서 계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한습이 너무 지나치게 되니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병인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시되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병인시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면 그냥 계유시나 뭐 이렇게 임신시 정도 선택하는 것도 화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운이 목화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